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키프레임에 해당해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우선 기본 교육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널 컷 X에서 자막을 움직이거나 기타 등등 효과를 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현재 설정되어 있던 값을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사진 안에서도 우리가 장면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진 A라는 사진이 화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은 위에 아래 동시에 두 개가 아래 겹쳐서 보인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영상, 클립, 원하는 데를 선택, 그 다음 나서 플레이 헤드 시간을 두고 그 다음 나서 원하는 값을 내가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값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나는 위에 있는 클립에 무엇을 이 시간에 오퍼시티 값이 1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꼭 시작과 끝이 있어야겠죠. 시작이 그냥 하나만 찍어 놓으시면 쭉 100이겠지만 일정 시간 뒤에 값을 변경을 시킨다면 나는 값이 100에서 어떻게 된다? 0으로 화살표를 눌러서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실제로 100에서 0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된다? 화면이 점점점 투명하게 돼서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되는 것처럼요. 이것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한다면 내가 키프레임을 언제 주고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또한 이런 오퍼시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색 세모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페이더처럼 여기 각각 앞에 페이더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페이더나 이런 페이더는 앞에 인지점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클립에 무조건 앞을 따라간다. 기존에 있던 키프레임은 어디에 따라간다? 클립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기준 플레이 헤드의 위치에 따라서 종속이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키프레임의 위치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켜주시면 실제 화면에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뷰어 창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트랜스폼 또는 크롭, 디스토션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용을 하고 나서 내가 쉽게 움직이고 싶다면 화살표를 이용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트랜스폼이나 크롭이나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찍고 난 뒤에 원하시는 위치로 가실 땐 뷰어 창에서 가이드를 켜놓고 좌측에 보이는 키프레임을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의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다음 장에서 좀 주의 깊게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이틀 안에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이틀 사이드 바에 오셔서 타이틀 선택을 해주시고 검색에 몬드리안 M5라고 치시면 검색을 하시다 보면 하단에 보시면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거라 저희가 몬드리안을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원하는 몬드리안이라고 한 녀석을 선택. 브라우저에 있으니 어펜디드 2를 이용을 해 우리가 프로젝트에 내려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잠깐 살펴볼 건데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연습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해서 적용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보시면 선이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개가 있다는 거죠. 우선 선에 맞춰서 규격을 맞출 건데요. 선은 파이널 컷 X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네레이터 안에서 커스텀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단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배경판을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왔을 때 선택적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 제네레이터 인스펙터에 오셔서 컬러에 V자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누르시면 쉽게 되고 글자색처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판을 선택을 해주시면
컬러 보드가 나오고 보드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루마 기준으로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 로고 같은 경우에는 컬러 사이드에 오셔서 여기 안에서 RGB 사이드 또는 CMYK 사이드를 눌러서 정확한 색상 코드 값을 넣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넣고 난 뒤에 꼭 이 판은 꺼주시길 바래요. 한 번에 한 색이라서 계속 켜놓고 계시면 다른 데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판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판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는 교재에는 선을 먼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놓은 편입니다. 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옵션이나 또는 지금 보시면 선이 4개였기 때문에 커맨드 C 복사 그리고 플레이 헤드 앞에다 두고 옵션 V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커맨드 C 복사 그 다음 나서 커맨드 V는 붙여넣기였지만 옵션 V는 뭐다? 위로 올려넣기다. 그래서 옵션 V를 이용해 올려놓을 수도 있다. 또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 4개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좋은 게 뭐다? 우리는 배웠던 오른쪽에 있는 스나핑을 활성화를 시켜 주셔서 자석처럼 달라붙게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넣어놓고 아까 색상이 4개였으니 선택, 오른쪽 제네레이터, 인스펙터에서 색상을 바꾸시고 또 선택, 또 제네레이터 색상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 원하는 대로 또 선택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 놓으시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판이 4개가 깔려 있는데 이게 옆으로 지나가야지 꼭 색깔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을 좀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커스텀 판을 하나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나서 우리는 비디오 인스펙터 쪽으로 가서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우선 판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서 작업을 하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자, 판을 4개나 두고 플레이 헤드는 방향키 위키를 이용을 해 앞으로 오시고 그 다음 나서 어떻게 한다? 나는 지금 현 위치에서 1초 뒤에 선이 하나 생기고 또 1초 뒤에 선이 생기고 1초 뒤에 선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시간에 맞춰서 선이 생기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컨트롤 P 플레이 헤드를 플러스 1초로 이동해 주세요. 엔터 M 컨트롤 P 플러스 100 엔터 M 컨트롤 P 플러스 100 엔터 M 컨트롤 P 플러스 100 엔터 M을 눌러서 각각의 시간을 기입을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넣어주신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나서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아직까지 선은 아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크롭 비디오 인스펙터 안에 있는 크롭을 이용해 우리 저번주에 잘라낸다. 무엇을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트림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선을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탑과 버튼을 이용해 두께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택을 하실 때 유의사항이 바로 숫자를 누르고 난 뒤 누르면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옵션을 누르시면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첫 번째 선의 두께가 정해졌고 레프트랑 라이트를 이용을 해 첫 번째 선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하고 두 번째 선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세로로 긴 영상을 만들 건 세로로 긴 선을 만들 건데요. 이럴 때는 레프트 라이트를 이용을 해. 또 여기서도 옵션을 이용해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선이 상단에 있다 보니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선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두께 또한 맞추고 싶다면 더 옵션을 이용해 맞춰주시고 탑과 버튼 값을 이용을 해 길이를 조절. 이번에는 세 번째 선도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선택하시고 또 탑과 버튼을 이용해 세 번째 선의 위치 두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나서 레프트를 이용해 시작과 끝부분이 어떻게 된다? 내가 길이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네 번째 선도 선택을 해주시고 똑같이 레프트, 라이트 해주시고 탑과 버튼 값을 이용을 해 원하시는 위치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선이 어떻게 된다? 천천히 하나씩 선이 만들어지는 걸 해볼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질 때 유의사항이 뭐다? 두 번째 선 같은 경우 두 번째나 네 번째 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선이 끝나는 위치에 맞춰서 선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 선의 완성 위치인 오른쪽 위치가 끝나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값에 키프레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클립의 플레이 헤드의 위치에 라이트 값이 이 값입니다 라고 고정이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위치에 가서는 값을 줄이셔서 기존에 있던 레프트 값에 지나가자마자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프트 값을 더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하나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레프트 값을 더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나오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 첫 번째 선을 일부러 색상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지금 현재 순서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완성되는 위치에 맞춰서 선이 나오니까 보시면 플레이하면 자, 어때요? 같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크롭 값이 더 멀어지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롭 가이드를 켜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크롭 가이드를 켜놓고 방향키를 이동하면 내가 설정해놨던 키프레임 값에서 시작을 하든다. 즉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거리가 아닌 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서 정확한 시작 끝나는 위치에다가 같이 멈춰 주시면 어떻게 된다? 나는 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언제나 사용하면 잊지 마시고 꼭 던을 눌러서 확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선이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 같은 경우에는 2초, 1초, 2초에서 두 번째 선이 완성. 무엇이? 위아래로. 그래서 탑과 버튼에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 다음 나서는 첫 번째 선 위치에 오셔서 그 다음 나서 첫 번째 선이 끝나는 위치 오셔서 그래서 탑과 버튼 값을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선에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위에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선에 이 윗단에 맞춰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뻐요. 자, 여기서도 옵션을 이용해 위에 단에 맞춰 주시고 얘도 올려 주셔요. 근데 첫 번째 선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겹치는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판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디셈블 비활성화를 눌러 주셔도 되고 단축키 V를 이용을 해 비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손쉽게 보면서 위아래 탑과 버튼 값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버튼 값, 탑 값은 결정이 지어져 있으니 버튼 값만 올려서 보이지 않을 때 바로 멈추고 자, 여기에서도 또 2초가 됐을 때 완성이에요. 그러면 3초로 가서 세 번째 선을 무슨 값?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뻗어나가죠. 그래서 라이트 값을 클릭. 그 다음 나서 다시 한번 2초에 와서 플레이헤드 이 클립의 이 위치에 무슨 값이 라이트 값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 선을 디셈블 V 하시면 이제 끝나는 위치를 알게 됐으니 세 번째 클립 선택해서 라이트 값을 줄여서 아예 안 보이게 줄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위치에 가서 네 번째 선도 나와야겠죠. 네 번째 선의 완성 위치에 가서 선택 탑과 버튼을 위아래로 찢어지니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윗부분에 맞춰서 탑값을 탑값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서 어떻게 된다? 디셈블 V 그 다음 나서 버튼값을 다시 선택을 해서 올려주셔서 안 보이게 해주시면 그러면 정확한 타이밍에 선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in,
아웃을 이용해 어떻게 한다? 슬러시. 우리 Shift 키 왼쪽에 보시면 슬러시가 있어요. 슬러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구간을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인아웃 지점 잡은 구간을 보여줄 거야. 우리가 이거는 설정해서 프리롤과 포스트롤로 이용해 구간 선택에 해당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보고 싶다면 커맨드 L, 지금 커맨드 L을 누르면 타임코드에 있는 이 플레이 헤드의 가운데 원형이 생긴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슬러시를 누르시면 계속 구간 반복이 되면서 확인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동시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키프레임을 시각화로 보는 게 선택 후 오른쪽 버튼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눌러서 내가 시간에 맞춰서 1, 2, 3, 4, 5까지 이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보고 난 뒤에는 화면 안에 있는 X를 눌러서 닫으셔도 되고, 또는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셔서 히든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선 위에 바로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사이트 바에서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타이틀은 우선 검색창을 취소 다 보면서 어떤 거 베이직을 이용을 할 거예요. 베이직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용하기 쉽다는 거지, 제가 지금 뭐 이게 꼭 규정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베이직 타이틀을 이용을 해 드래그를 해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브라우저이니까 커넥티드 Q를 이용해 위로 올리셔도 됩니다. 또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베이직 자막 넣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이틀을 넣고 나서 우리가 타이틀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바꾸고 싶다면 인스펙터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틀 인스펙터가 있고 옆에는 텍스트 인스펙터가 있어요. 텍스트 인스펙터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거야. 어떤 수정이 있어요? 대표적이죠. 자, 글자를 안녕하세요. 그 다음 나서 엔터를 눌러서 A, B, C, D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A는 대문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서 뭐 다시 또 다른 글자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나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라, 살펴보면 자, 교재에는 제가 그 부분에 해당해서 정확하게 각각 기능을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는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폰트는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저작권 위반도 있으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원하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글에서처럼 드래그를 통해 이 부분만 키워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서 글씨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나는 좌측 정렬을 할 거예요, 우측 정렬을 할 거예요, 한가운데에 둘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되고, 얘 또한 상단으로부터의 정렬, 중앙 정렬, 하단 정렬도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 다음 나서 아래 보이는 라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안녕하세요의 글씨에서 하세요를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를 드래그로 선택, 라인 베이스를 위로 올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글씨 같은 경우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캐슬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영어를 전부 다 대문자로 변한 글씨 크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인스펙터에 있는 포지션에 해당해서랑 텍스트 인스펙터 안에 있는 포지션은 달라요. 왜냐하면 키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한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은 여기에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작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한 화면 안에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고 싶다면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가이드를 켜주시고, 내가 비디오로 움직이면 장면이 움직이지만 텍스트 포지션을 움직이시면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화면에서 아예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나오고 사라진다면 포지션, 자막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움직인다면 비디오 포지션, 이런 것을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글자에 대한 회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X, Y, 그 다음 Z축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X는 안녕하세요 움직이죠. 그 다음 나서 Y는 싫어요 도리도리 하고,
Z축은 회전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각각의 글씨의 스케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을 정하게 돼서 당겨 보시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위에 보이는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서 포커스가 안 나가게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실 때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교재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 창 뷰어 창에서 텍스트 인스펙터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걸 선택을 하다가도 글씨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뷰어 창에 올리셔서 움직이시면 포지션이 연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보이는 텍스트 포지션과 비디오 포지션의 차이인데 바로 아까 말했듯이 화면에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만약에 나가게 되면 0이라는 글씨가 좀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포지션이 아닌 비디오 포지션으로 움직인다면 실제로 화면에서 잘리는 글씨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글씨를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땐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뷰어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씨 수정 창으로 들어가고 이 글씨 수정 창을 나오고 싶다면 ESC 키를 누르셔서 나오시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텍스트 3D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3D는 비활성화 어떤 옵션이든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름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어떻게 됐다? 3D로 됐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3D 텍스트에 있는 쇼를 눌러서 확장을 해주시면 깊이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한 걸 글씨에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기존의 위치 값이 아니라 회전 값부터 조작할 수 있는 값이 따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얘를 옆으로 측면으로 돌리니 어떻게 됐다? 나는 깊이 값을 조절했으니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 나는 센터가 앞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두께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조작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글씨에 해당하는 라이트를 어떻게 칠 거냐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단순히 보이는 하얀색 글씨가 아닌 다른 글씨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재질감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일성 있게 한 방에 조작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방이 아니라 따로따로 구획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멀티플로 눌러서 내가 수정을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시다 보면 나머지 기능은 교재에 없는데 뭐 직접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같이 얘기할 거라서 지금 현재 넣진 않았어요. 다시 위에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와주시면 좋아요. 바로 3D까지는 알겠는데 페이스, 아웃라인, 그로우, 드롭 섀도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글씨에 해당해서라 기존에 있던 3D를 버리고요. 그 다음 나서 새롭게 자막을 컨트롤 T를 눌러서 넣고 그 다음 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이름 안녕하세요 글자를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 나서 안녕은 좀 키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글씨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을 만약에 더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 부분에 가셔서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레프트를 먼저 수정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서 키프레임의 위치에 다시 정확하게 가신다는 게 제일 중점이죠. 그 다음 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가려지게 줄여주셔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내가 안녕하세요의 밑에 글씨가 선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 나서 텍스트 인스펙터 다시 들어와서 페이스 제일 중요하죠. 페이스를 선택을 해보시면 난 여기에서 색상 글씨에 대한 색상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안녕이라는 글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적인 글씨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글씨에 해당해서 두께를 내가 외부에 나오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사이에 끼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만약 끼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글씨의 외곽선에서 퍼져 나와서 아웃라인 중간에 껴서 색상이 변형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서는 아웃라인까지 알아봤고요. 그로우까지도 알아봤죠. 그 다음 나서는 맨 아래 있는 드롭 섀도우예요.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지금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나서 뭐 글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놓고 나서 각도를 조절을 하거나 두께를 위치를 조절하면 어떻게 된다? 아래에 그림자 모양으로 생겨서 입체감 있게 보여준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본적인 걸 사용을 했을 때를 알아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일 색상에 해당하는 글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웃라인 해제해 놓고 글자 색깔 지워 놓겠습니다. 페이스 안에 가시면 여기에 보면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글자의 색깔을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걸리면 조작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에 다른 색상들을 많이 넣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으면 꼭 페이스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바로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열어서 원하는 색상을 수정을 통해 내가 다른 색상으로 바꿀 거야. 이런 색상으로 글씨를 이쁘게 꾸밀 거야. 색상을 결정을 해 놓으시고 난 뒤에 글씨를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이 타이틀 생성 및 수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나서 나머지 교재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었던 글씨에 해당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구할 때가 좀 재밌어요. 글씨에 모든 글씨를 제가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난 뒤에 타이틀이라는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서 내가 보고 싶은 글씨에 일괄적인 수정을 얘기할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에서 메뉴창에 있는 에딧 창 안에 하단에 보이시면 Find and Replace Type Text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하하하 바꿔줘 라고 한다면 한 번에 그 글씨 교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나서 우리가 영상에 대해서 좀 했을 때 글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좋다라고 했을 땐 뷰어 창을 누르셔서 쇼 타이틀 액션 셀프 존을 이용을 하셔서 글씨의 위치를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구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오버레이를 이용을 해서 글씨에 우리가 도형에 알파 값이 있다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가 알파 값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오신다면 바로 커스텀 오버레이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치 않으실 땐 다시 한번 뷰어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누르시면 꺼집니까?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난 뒤에 우리 천천히 글씨를 모두 다 넣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선에 해당해서 글씨를 모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라는 글씨를 넣고요. 그리고 글씨의 선택구 뷰어 창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두고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서 두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 나서 세 번째 키 프레임을 이라는 말을 해놓고 여기에서 키라는 글씨만 드래그해서 글씨를 키워서 이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로테이션에서 회전을 주고 싶어 글씨 자체를 회전을 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90을 숫자로 기입을 해주셔도 좋겠죠. 숫자 더블 클릭 기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 나서 글씨 다시 한번 선택해서 위치 옮겨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놓고 시간을 또 선택을 해서 키워도 좋겠죠. 그 다음 나서 다시 글씨 위치 놓고 그 다음 마지막 글씨도 선택을 해놓고 또 드래그. 글씨 하나가 더 많았네요. 선택 후 백스페이스. 자, 그 다음 나서 글씨를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니다. 아자 화이팅 이라고 넣어놓고 화이팅을 살짝만 크고 그 다음 나서 돌릴 건데 이번에는 90도로 돌릴 거예요. 근데 90도로 돌려봤더니만 어떻다? 공간이 뜨는 게 보이죠? 그럴 때는 아자아자를 또 드래그 선택해서 베이스 라인을 올림으로써 글씨가 선에 닿게 이렇게 가까이 왔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하고 글씨를 다 배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넣었던 키프레임으로 선이 움직이는데 글씨가 안 움직이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선에 해당해서 첫 줄이 갔을 때 글씨가 선하고 같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이랬을 때 플레이 헤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가 어디다 글씨가 보이고 그리고 선이 완벽하게 지나간 위치, 지금 보시면 방향키를 이용해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시켜서 정확하게 선이 지나가서 완성된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이 위치를 확인을 해주시고 글씨를 안녕하세요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비디오 인스펙터에 들어오셔서 여기서도 똑같이 크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롭은 글씨를 잘라내긴 하겠지만 경계선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가이드를 켜놓고, 글씨를 하실 때는 가이드를 켜놓고 라이트 값이 어디에 선에 맞닿는 부위, 지금 보시면 글씨의 크롭이 어디에 붙었다, 라이트 값이 선에 붙었다,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시켜서 이번에는 글씨가 시작하기 전, 즉 보시면 선이 글씨를 덮이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시작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롭값의 시작을 움직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클립에서 원하는 값을 어떻게 넣는다? 플레이 헤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을 만들었을 때 중심이고요. 만약에 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값을 이동을 하고 싶다는 것도 똑같이 지금 글씨처럼 클립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나서 플레이 헤드로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그 다음 그 값을 넣어주시고 난 뒤에 넣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선은 키프레임을 시간에 따라 주었지만 우리가 요번에 보시는 타켓은 무엇이었다? 글씨는 선에 해당하는 움직임에 줄 수가 있었다. 가령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맞춰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 이동을 하거나 기타 등등 할 때 사람에 맞춰서 화살표를 표시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 화면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기준이 돼서 위치의 기준에 맞춰서 플레이 헤드 두고 화살표를 이라는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나서 키프레임을 주시면 나는 그의 움직임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맞춰서 위치를 배열을 해 놓으신다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만 주고 나서 우리가 그림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 봤더니만 어떻게 된다? 선에 맞춰서 글씨가 같이 선에 맞춰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모든 선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키프레임에 대한 클립의 효과,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삭제하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글씨 안녕하세요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는 키프레임을 크롭 값에 라이트 값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라이트 값이 움직임으로써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가령 이 클립을 커맨드 C 복사해서 커맨드 V로 붙여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안녕하세요 있던 키프레임 또한 같이 붙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가 아닌 크롭 값을 복사해서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택 커맨드 C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2번에는 시간에 붙여 넣고 싶으니까 2번에는 선택을 해놓고 에디트에 가서 우리가 페이스에 가시면 붙여넣기가 있는데 임팩트를 붙여넣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팩트를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모든 효과값이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면 똑같이 잘라가는 크롭에 해당하는 값만 옮겨 넣었으니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하로 움직이는 글씨의 선에 있는 크롭 값을 글씨에 붙여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을 선택 커맨드 C를 이용을 해 나는 크롭 값을 붙여 놓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글씨
키프레임을 이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고 에딧 페이스 임팩트를 눌러 주셔도 좋지만 아래 있는 어트리뷰트를 눌러서 우리가 속성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속성 값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비디오 트랜스폼부터 시작해서 크롭, 디스토션 모든 효과 값을 붙여 넣는 거죠. 추후에 효과를 넣게 되면 임팩트를 넣게 돼도 그 임팩트 값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페이스를 누르면 글씨가 안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선을 붙여 넣었기 때문에 선에 무엇? 레프트, 라이트를 이용해 좌우에 있는 두께를 조절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리셋 선택 후 개별 항목마다 리셋을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된다? 좌우가 리셋이 되면서 선과 똑같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글씨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머지 선들도 선택 후 커맨드 C, 글씨 선택, 단축키 커맨드 시프트 V, 페이스 어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용해 내가 크롭을 넣을 거야 확인, 그리고 붙여넣기. 그 다음 나서 얘는 오른쪽으로 증가가 되고 두께 조절을 어떻게 했다? 위아래로 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 해당하는 탑과 버튼 값을 개별적으로 리셋을 통해 위아래가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는 라이트 값만 존재하니 글씨가 똑같이 나오고, 네 번째 선 또한 커맨드 C 복사를 해주시고 위에 아자아자 화이팅을 선택해서 페이스 어트리뷰트를 이용을 해 그대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우고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하나 조작을 해볼게요. 네 번째 선을 선과 글씨를 복사해서 뒤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키프레임, 글씨에 있던 키프레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리셋을 누르셔도 되지만 에딧 안에 보시면 아래에 보면 리무버, 임팩트와 어트리뷰트 똑같죠. 모든 효과를 지우겠다, 선택적으로 지우겠다. 우리는 크롭 값뿐만 아니라 모든 효과를 지울 거니까 한 번에 지워주시고, 이번에 좀 차이를 주려고 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바로 클립의 길이에요. 길이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커맨드 시프트 V를 이용해 붙여넣기를 하면 나는 크롭 값에 붙여 넣을 거야. 여기서 그냥 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속도가 달라져요. 보세요. 선하고 글씨 타이밍이 달라요. 나는 아까 전에 같이 넣었을 땐 무리가 없었는데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시면 키프레임의 위치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키프레임은 어떻다? 내가 넣었을 때 동일한 시간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왜 뒤에 있는 녀석은 클립의 길이에 따라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바로 효과 붙여넣기는 페이스 어트리뷰트에 가시면 이런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키프레임 타이밍.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컷의 길이에 비례해서 들어가겠습니다가 있고, 시간에 맞춰서 넣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넣기 선택, 그 다음 페이스를 하면 키프레임의 타이밍이 기존에 있던 내가 컷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프레임을 움직이실 때 이렇게 시간에 클립에 원하는 위치에 시간에 따라 주면은 이동을 한다. 이건 배웠습니다. 근데 왜 포지션으로 글씨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연습 삼아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포지션에 해당해서 좀 움직일 거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씨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 포지션 가이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줄 거예요. 시작 부분에서 글씨의 X 값을 나는 왼쪽에 붙일 거야. 붙여놓고 키프레임. 그리고 나서 5초 정도 지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즉 나는 글씨에 움직이는 선이 보여진다는 거죠. 트림하고 똑같죠. 주는 방법은. 근데 다만 잘라내기냐 이동하기냐 이 차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과 시작과 중간의 속도와 끝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겠지만 내가 준 속도에 맞춰서, 하지만 뒷부분은 그와 똑같은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속도가 다르다. 이 부분이 바로 보이는 빨간 줄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글씨 여기서 옵션을 이용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심선만 올림으로써 Y값을 올림으로써 똑같은 키프레임을 준 녀석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 글씨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글씨를 준 녀석을 선택을 해서 끝 지점에 끝나는 지점과 시작 지점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름으로써 내가 각각에 속해 있는 속성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스무스가 아니라 라이너, 직선으로만 바꾸신다면 차이가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선은 디셈블 시켜서 차이를 보자고요. 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다? 글씨에 대한 빨간색 간격이 아래에서 처음 시작과 끝부분은 짧지만 중간에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선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한 클립 같은 경우는 어떻다? 선의 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전부 다 활성화를 해놓고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또 중간 지점은 맞지만 끝나는 지점도 같이 결합되는, 하지만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을 주셨을 때는 오른쪽에 해당해서 그래프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각각 지점을 어떻게 된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걸 잊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직선의 개념하고 곡선의 개념은 여기에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해서 키프레임을 찍고 나는 이 키프레임에 해당하는 Y값을 이동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곡선 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는 0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선에 해당해서 어떻게 된다? 곡선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동그래지는데 직선으로 움직였던 녀석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똑같은 움직임을 주기 위해 똑같은 위치로 방향을 이동을 해놓고 여기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던 녀석도 선택을 해서 나는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 나서 다시 한번 끝 지점에 해당하는 Y 값을 다시 0으로 동일한 지점에 놓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우스 우측 버튼 직선 해놓으면 자, 차이를 볼까요? 글씨가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지만 얘는 튕기듯이 직선으로 이동을 하지만 얘 위에 있던 글씨는 어떻게 된다? 완곡선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죠. 꼭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선을,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스무스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스무스를 이용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무스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뿐만이 아니라 끝 지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지점에 맞춰서 내가 곡선을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곡선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많이 시키며 그래도 나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중간과 끝나는 지점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게 많다는 것은 속도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앞에 나오는 글씨가 너무 칸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칸을 관리하기 쉽게 하나로 묶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묶는다는 걸 지금 현재 다양한 클립들을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어요.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롭게 나는 하나의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낼 거야 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실제로 클립들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라고 해서 클립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압축하기를 누르시죠? 그래서 한 파일로 만드시잖아요. 이것도 다양한 클립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클립을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타임라인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시면 클립은 어디에 종속된다? 이벤트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키프레임에 종속이 돼서 실제로 라이브러리 사이드바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클립 모양이 아닌 컴파운드 클립 모양으로 생성이 돼서 하나의 클립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관리할 때 이제 이동도 용이해지겠죠. 하나로.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봤더니만 나 수정을 하고 싶어요. 글씨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로 컴파운드 클립을 더블 클릭으로 해서 들어가서 우리는 컴파운드 클립에 있는 특정 글씨에 대한 색깔을 내가 수정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키프레임의 키만 내가 색상을 변경을 시켜서 자, 이 상태요. 여기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키프레임 프로젝트가 아니라 클립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고 싶다면 이전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우리 챕터 2에 해당해서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이 창의 기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이전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전 프로젝트나 컴파운드 클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좌우를 눌러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시면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벤트 안에서 만약에 여기서도 클립을 내가 선택적으로 고양이 사진과 동시에 노란색이라는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도 여기다 컴파운드 클립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기존에 있던 타임라인에서는 어떻게 했다? 가로 세로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야기 순서대로 위에 있는 사진 그 다음 나서 클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컴파운드 클립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나는 사진 앞에 보시면 사진과 이어서 어떻게 됐다? 10초 정도, 사진은 기본 10초, 그 다음 나서 이어지는 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컴파운드 클립의 키프레임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을 하게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위에 있는 트랜스폼이나 크롭이나 보시면 아무것도 키프레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컴파운드 클립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진 거죠. 가령 들어가서 내가 첫 번째 선과 첫 번째 글씨에 해당해서 3개의 클립을 복사해서 나와서 붙여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이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자,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나는 키프레임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키프레임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재포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몬드리안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주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키프레임만 연습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응용이죠. 자, 기존에 있던 글씨 2개를 선택을 해놓고 우선 필요 없는 키프레임을 삭제하고요. 그래서 나는 트림 값을 지웠습니다. 그 다음 나서 글씨를 어떻게 한다? 나는 이 시간 됐을 때 완성되기 직전에 어떻게 한다? 완성되기 직전에 플레이헤드를 두고 각각의 위치가 위아래로 완성되고 갈라지는 위치라는 거죠. 보시면 앞에 몬드리안을 보시면 글씨가 일정 시간 있다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완성된 시간 먼저 가고, 그 다음 나서 완성된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 위치에서 각각의 움직임인 포지션을 드래그 2개의 클립을, 2개의 선택된 클립의 키 프레임 포지션을 한 번에 줄 거예요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서 일정 시간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또 다시 여기서 움직임을 줄 건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클립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키프레임 값이 이동하지 않게 먼저 찍어 놓은 걸 확인해 놓고 Y 값을 이동 위로 올라가고, 안녕하세요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게. 그러면 플레이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X자로 겹쳐진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하나씩 컴파운드 클립으로 새로 만들어 주시면 재미있는 효과가 만들어져요. 자, 컴파운드 클립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던 포지션에 해당해서가 없어졌다. 이게 진짜 편해요. 가령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적용이 됩니다. 커맨드 Z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만 비유를 하자면, 지금 현재 Shift T 우리가 트랜스폼 가이드를 켜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트랜스폼 가이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크롭 값의 위치도 바뀌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포지션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트림 값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선택한 클립을 하나만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만 보이게 해갖고 안녕하세요에 선을 기준으로 글씨가 나오게 할 거야. 이럴 때는 크롭의 무슨 버튼 값을 위로 올리셔서 선에 맞닿게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 하나씩 하나씩 켜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탑 값을 이용을 해 선에 닿게 조작을 해 놓으시고 done을 결정을 눌러 주셔서 양쪽 글씨를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 처음엔 서로 안 보였다가 글씨로,
자, 크롭 가이드까지 켜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Shift C를 누르시면 크롭 가이드예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크롭 가이드까지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컴파운드 클립은 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는 키프레임이라는 이벤트 안에 종속이 되어 있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열고 그 위에 나는 내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키프레임에 완성된 글씨를 옮겨 놓도록 할게요. 뭐 여기에서 선택 후 그 다음 나서 커넥티드 Q를 눌러서 위에 올리시면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키프레임 타이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은데, 바로 솔리드에 있는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면을 다 채웠지만 여기에서도 크롭을 이용해 잘라내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비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넣었더니만 우리 고양이님 때문에 안녕하세요가 잘 안 보여요. 이거 배경이.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글자색을 바꾸고 싶다. 지금 분명히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페이스를 그라데이션이 아닌 단일 색상으로 바꿔줘. 됐죠? 그 다음 나서 나오도록 할게요. 이제 글씨가 보여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키프레임의 프로젝트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기존에 있던 컴파운드 클립이 어떻게 됐다?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연결돼서 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죠. 각각의 챕터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실 때마다 표현을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럴 때는 기존에 있던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New Parent 클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립에 가시면 여기 하단에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재정립해서 정리를 해줘 라고 해서 리퍼런스 클립이 있는데, 퍼런스 클립을 눌러주시면 지금에 있던 클립이 기존에 있던 클립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카피라고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생성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클립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대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더블 클릭해서 기존에 있던 글자 색깔을 내가 화이팅까지 선택을 해놓고 화이팅을 다른 색깔로 바꿨을 때 컴파운드 클립에 있던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했지만, 그 기존에 다른 녀석에 썼던 사진 쪽으로 들어가서 컴파운드 클립을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도 제가 비포 애프터로 해서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이후에 해당해서도 같이 그려놨으니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컴파운드 클립을 선택해서 그 다음 나서 클립 쪽으로 가보시면 아예 기존에 있던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분리시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어퍼먼트 클립 아이템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분리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실 때 분리를 해서 수정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보셨던 것처럼 클립에 해당해서 뉴 파렌트 클립으로 관계 개선을 다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